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한 그런 승격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승격하는 팀들은 세 팀, 번니, 그리고 셰필드, 루튼타운입니다. 그래서 번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니 같은 경우는 강등된 지 한 시즌 만에 바로 프리미어리그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터프모어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번니 같은 경우는 그 터프모 굉장히 빡센 원정 구장으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한때 프리미어리그에 계속해서 터줏대감이었는데 맞아요. 지난 시즌에는 좀 견디지 못하고 바로 강등이 됐었죠. 네. 올 시즌 성적부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리그에서 승점 101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46경기 체제거든요. 네. 챔피언십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승점을 세 자릿수를 달성을 했다는 거는 리그 내에서 네.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수치고요. 네. 그리고 FA컵에서도 8강까지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이게 하브리그까지 다 참여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FA컵에서 8강까지 올라가서 맨시티에게 패배를 네. 했습니다. 뭐 물론 이 경기에서는 5대0이라는 좀 네. 약간의 참사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8강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팀들 이상의 경쟁력을 보여준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리그컵에서는 16강에서 맨유와 붙었는데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6강에서 다들 떨어졌죠. 뭐 컵 대회에서도 좀 질만한 프리미어리그에서 팀한테. 좋은 팀한테 졌을 뿐이지 좀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팀이 또 주목할 만한 거는 또 감독이 콤파니다. 네. 네, 그 맨시티의 레전드인 콤파니가 감독으로서 또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콤파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프로리그 안더레르트에서 네. 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좀 좋은 성적은 아닌데 네. 안드레트가 좀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네. 선수를 영입하기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유로파를 한번 이제 이끌었다. 네. 뭐 이 정도가 좀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더레트 있다가 이제 이번 시즌에 번니로 합류를 하게 된 게 콤파니 감독이죠. 그리고 올 시즌에 부임했는데도 1년 만에 바로 이렇게 승격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내게 됐습니다. 그 승격 시점이 정말 좀 놀라운 게 4월 초에 바로 조기 네. 좀 승격 확정을 지었고 우승 확정은 4월 말. 네. 되게 빠르게 뭔가 승격이랑 우승을 확정지은 느낌이 있어서 더 뭔가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부 리그에서는 확실히 진짜 완전 지배했던 팀이었다. 네. 그렇게 좀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말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벌리 하면은 물론 프리미어리그의 경쟁력을 감안해야겠습니다만 네. 좀 더 전통적인 선굴군 축구를 하는 팀이었잖아요. 션다이치의 감독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그런 선수비 후역습, 롱볼 축구, 이런 좀 다이렉트하고 거친 축구를 하는 팀이었는데, 콤파니 감독이 올 시즌 부임하자마자 자신들의 팀 컬러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네. 가장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평균 점유율이 64.6%에 달할 정도로 확실하게 이 올 시즌의 벌리는 볼을 소유하고 아기자기하게 찬스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던 팀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콤파니 감독이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축구 스타일 확실히 자체가. 패배의 네. 영향을 많이 네.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르테타처럼 아예 그렇게 시스템까지 가져와서 비슷한 축구를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포맷, 추구하는 방향이 짧은 패스와 이제 강력한 전방 압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챔피언십이긴 하지만 이런 평균 점유율 수치는 뭐 그다음에 평균 점유율 높은 거 아니고 득점도 굉장히 많은 팀이니까 이런 이제 기록으로 보여진 숫자들이 이제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네. 승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번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선수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최다 득점자가 17골을 기록한 네이선 텔라라는 선수입니다. 1999년생으로 매우 좀 어린 편에 속하는 선수고요. 근데 이렇게 17골에 기록한 선수가 최다 득점자인 건 보면 이제 한 명의 공격수한테 좀 의존하는 스타일보다는 득점에 차이는 선수가 많다. 그러니까 뭐 한 명에 의존한 선수라서 갑자기 이 선수가 빠지면 전력이 약해질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팀입니다. 네. 뭐 게다가 이제 벌리라는 팀 자체가 확실한 9번 스트라이커가 네. 없었다고 해요. 네. 게다가 있어도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텔라가 사실 전통적인 넘버 9이라고 볼 네, 만한 선수는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소튼 선수잖아요. 네네. 임대된 선수인데 이 임대 신분 와중에서도 9번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꿔주면서 팀의 주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올 시즌에 MVP를 뽑으라고 하면은 텔라를 뽑을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선 텔라 선수도 있지만 텔라 선수 외에도 다른 공격수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많았고 이제 9번 공격수는 이제 애슐리 반스 같은 우리가 아는 이름의 그렇죠. 선수들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었습니다. 두 자릿수 기록도 안 됐고요 득점이. 뭐 다른 포지션에서도 짧게 언급하면 뭐 중원에서 보면은 조시 브라운힐이라는 선수가 네. 또 이제 콤파니 감독의 페르소나로서 올 시즌 완벽하게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줬고 완벽하게 좀 그 패스의 기점, 빌드업이 네. 시발점이 되고 공격 전개를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 내지는 풀백으로 활약했던 얀 마트센 선수도 이제 첼시에서 첼시 임대 간 선수잖아요. 임대 간 네. 선수잖아요. 네. 제가 또 이름을 어디서 네. 들어봤나 했더니 우리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네. 첼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왼쪽 풀백 유망주 중에 한 명인데 첼시에서 임대돼서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충분히 왼쪽 측면을 네. 책임졌던 선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로 또 콤파니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도 이번 시즌 버니 합류해서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이제 맨시티 현재 소속인 테일러 하우드 벨리스 이게 테하벨이라고 이제 많은 FM에서 분들이 좀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FM 그 게임에서도 능력치 평가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안더레이트 시절에도 콤파니 감독이 임대로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해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주전 선수로서 좀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조시 컬런 선수라고 또 안더레이트부터 또 이 선수도 데리고 있던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 선수도 이제 번니에 와서 이제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을 잘 아는 이 중앙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빌드업 부분에서 이 선수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팀이 콤파니 감독의 입맛대로 굉장히 잘 꾸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번니랑은 너무너무 좀 다른 완전히 팀이에요. 다른 네. 팀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지금 제가 시즌 베스트 라인업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익숙했던 버니 선수들이 그 공격수 자리에 뭐 제이 로드리게스 이 정도 하면 이제 좀 이게 제가 보고 있는 라인업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오는 라인업인데요. 진짜 익숙한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구드문슨이나 아니면 애슐리 반스, 제이 로드리게스 같이 몇몇 선수들이 좀 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대다수가 어린 선수들, 콤파니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이 이제 포진이 됐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네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벌리가 강등됐을 때 13명이 팀을 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네. 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콤파니 감독이 되게 영입을 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됐던 팀이잖아요. 올 시즌 자체가.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선수를 영입하는 와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26살의 조시 컬렌 선수가 네. 제일 연장자일 네,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는 그냥 페르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달고 다니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젊은 팀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을 했던 콤파니 감독이었고 근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약간 임대생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맞아요.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타워드 하우스 벨리스 네. 또 있고 뭐 얀 마트센 네. 또 임대생이고 이런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완전 영입할지 아니면 다시 임대 복귀를 해서 다른 좀 선수들 영입을 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벌리가 오프 시즌에 꾸려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벌리 같은 경우는 워낙 젊은 선수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 뭐 특별한 영입 없이 이 선수들을 유지만 해도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임대생이기 때문에 임대생은 사실 데려오고 싶다고 이렇게 더 데려올 수도 데려올 없잖아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돈적인 한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첼시 같은 경우는 마트센 우리 주전 쓸 건데 하고 데려가면 할 말이 없거든요. 벌리. 그렇죠. 치렐과 쿠쿠렐라가 다 유리몸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어요. 네, 진짜로. 그러면 치렐이랑 쿠프렐라 중 한 맞아요. 명을 데려오면 되겠네 네. 벌리가. 쿠쿠렐라. 그 정도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벌리가. 인대로라도 네. 어떻게 안 되나? 그래서 그다음에 타일러 하우드 벨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 맨시티 소속 선수라서 임대생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도 내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주전 골키퍼인 무리치 그 선수도 이제 완전 영입이 되긴 했는데 이제 이 자리가 또 보강이 돼야 되긴 하겠죠. 중요하게. 네, 그리고 이제 넘버 9 같은 경우는 이제 베고르스트가 아직도 버니 소속이라고 합니다. 임대를 네, 갔지만 맨유로. 맞아요. 아마도 맨유에서는 이 선수를 완전 영입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아마 내보내줄 것 같은데 어쨌든 벌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이 뭐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베어루스트는 벌리 선수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성향상 안 맞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테나 감독이 좋아한 거 보면 콤파니 감독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쵸. 이제 번니에는 지금 9번 스트라이커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9번이 필요한 상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네이선 텔라 선수가 어느 정도 9번 역할을 맡아줬지만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버텨주는 네. 9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옵션 내지는 올 시즌 베오르스트가 맨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약간 낮은 위치에서 네. 연계에 치중하고 좀 더 수적 우위를 하고 전술적인 역할을 부여받는 역할을 맡는다면 콤파니 감독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골을 못 넣어요. 근데. 그쵸 그게 문제죠. 아니, 골을 못 넣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네. 골을 못 넣어요. 얘는. 근데 셀라가 완전형이 이게 어쨌든 지금 소튼 소속이지만 소튼이 강등이 됐기 네, 때문에 맞아요. 완전형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만약에 완전 영입이 돼서 베오르스트와 호흡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주전 경쟁을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충분히 뭐 골을 넣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옵션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쓸 것 같긴 하고 베그로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활용 가능성이 또 충분한 선수니까. 이제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뭐 이전에 노리치 같은 팀의 사례가 있었지만 챔피언십을 이렇게 지배하는 팀들도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와서 그 전술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전력의 차이 때문에 그 갭이 생겨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좀 많았거든요. 과연 번니는 어떨지 요즘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맞아요. 사실 지난 시즌에 노팅엄이 승격한 이후에 이적 시장에서 되게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잖아요. 뭔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조직력이 처음에 시즌 초반에 불안했던 걸 생각했을 때 벌리도 어쨌든 영입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조금 팀의 코어를 지키면서 영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리치의 사례처럼 뭔가 바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저는 왠지 이 콤파니 감독이 보여준 역량을 보면은 사실 토트넘보다도 더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진짜로. 내년실 토트넘보다 기대된다. 토트넘보다 기대. 네. 왜냐면 토트넘은 일단 감독도 없고 뭐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는 되게 뭔가 기대가 된다. 축구를 일단 재밌게 하잖아요. 토트넘과 달리 축구를 재밌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가 되고 여름 이적 시장 때 좀 적절하게 영입을 하면 좋은 성적을 10위권 이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올 시즌 벌리의 주요 기록을 보면 뭐 점유율이 63%대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상대 지역 점유율도 63%로 또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패스 그러니까 롱 패스 비율도 작년에 프리미어리그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든 14%를 기록하면서 24개 챔피언십 팀 중에 23위를 기록했거든요. 그 정도로 1년 만에 완벽하게 팀 컬러가 바뀐 상태잖아요. 게다가 그 팀 컬러가 바뀐 게 챔피언십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확실하게 맨시티나 뭐 첼시나 아스날, 토트넘 이런 전력이 센 팀들 있잖아요. 이 팀들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의 압박을 벗겨낼 수 있을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이도저도 아닌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콤파니 감독이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전술적 역량이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을 개척하고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니라는 팀이 실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본인들의 공격력에 대비해서 좀 찬스를 상대방에 많이 내주는 스타일의 팀이기도 했고 수비가 단단한 팀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프리미어리그 기준에서는 좀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들이 공을 점유할 수 없는 더 높은 퀄리티의 상대를 만난다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언젠가는 역습 위주의 축구를 해야 될 상황일 텐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 올 시즌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내년 시즌은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콤파니 감독이 얼마나 좀 유연한 걸 유연한 전술 운영을 펼칠 수 있냐. 혹은 진짜 그냥 아무리 상대 전력이 높아도 우리 축구 한다 하고 이제 머리를 갖다 박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콤파니 감독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다면 분명히 또 맨시티 구장에 방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도 한번 정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버니가 내년에 온다면 다음 시즌에 온다면. 네, 그러면 번니는 이쯤 해보고요. 다음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21년에 좀 강등이 됐었고 2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리그 2위로 또 복귀를 하게 됐죠. 이번에도 살짝 성적부터 언급하고 가면 리그에서는 승점 91점으로 벌리의 10점 뒤진 2위고요. 그 대신 3위인 루튼타운보다 11점 앞선 3위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다. 좀 낙낙한 2등을 차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골 득실을 보면 73골 39실점
그래서 골득실이 34골인 걸 보면 충분히 공수 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FA컵에서는 준결승에 진출을 했지만 맨시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떨어뜨리고 4강까지 갔다는 부분에서 그 경기 다 봤거든요. 네, 정말 네, 못했어요 맞아요. 토트넘이. 맞아요. 그때 로테이션도 안 돌렸는데 셀필드한테 지는 그런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팬들한테 어느 정도 올 시즌에도 인상을 네. 남긴 셰필드였습니다. 그래서 셰필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버니와는 다르게 좀 전통적인 챔피언십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 팀이고요. 이제 감독이 해킹 버텀이라는 분인데요.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듣네요. 이분이 하브리그 선수 출신이고요. 이제 반즐리, 리즈, 그다음에 하버니언이라는 팀들을 거쳐서 이제 셰필드 U23 팀 감독하다가 이제 크리스 와이더 감독이 잘렸을 때 있잖아요. 강직 전에 그때부터 감독 대행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정식 감독을 계속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혀 폼파니처럼 유명한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냥 하브리그에서만 선수하고 감독도 지도자 경력을 하고 이어오다가 이제 정말 프리미어리그로 그냥 본인의 능력으로 좀 승격시킨 아무래도 이 감독이 약간 좀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인 것 같네요. 네. 이 팀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버니와는 다르게 평균 점유율 51% 평이한 팀이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 74%로 좀 롱볼 즐기는 팀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 점유율이 50%가 낮은가 싶을 수 있겠지만 챔피언십에서도 10위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툭줄나지 않아요. 이 그쵸. 기분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가서 볼을 끌고 자신들이 운반을 하는 느낌보다는 좀 더 간결하고 롱패스, 빠른 역습을 사용하는 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가 또 굉장히 강력한 팀인데 팀 득점의 30%가 세트피스예요. 올 시즌 세트피스로 22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다음 시즌에 올라오면은 또 브랜트포드와 함께 이런 세트피스로 정말 득점을 노리는 팀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 셰필드라는 팀이 이제 오버래핑 센터백이라고 하죠. 이 센터백 좌우에 있는 스토퍼들을 아주 끌어올려서 뭐 측면을 공략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전술이 있는 팀이었는데 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밸런스 있는 백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는 익숙한 선수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요. 뭐 존 이건, 올리버 노우드, 크리스 바샴, 뭐 이런 프리미어리그에서 봤던 그런 선수들이 아직도 주축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확실히 짬바가 있나 네. 보네요. 그래서 그 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어느 정도 이제 고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놀라운 건 이제 빌리 샤프라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나이 많은 주장 선수가 있었는데 아직도 뜁니다. 이 선수도 이제 만 36살인데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가 내려가자 이제 빌리 샤프가 올라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디처럼 좋은 활약은 펼치지 못하고 올 시즌에는 한 2골 정도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 팀의 에이스 같은 경우는 세네갈의 2000년생 공격수 은디아의 선수입니다. 1-2만 은디아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지지난 시즌이죠. 7골 2도움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즌에는 14골 10개의 도움으로 리그에서만 24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을 해냈습니다. 이게 좀 2000년생의 세네갈 공격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유명한 선수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셰필드에서 충분히 주포로 활약을 해줬고요. 그리고 공격 포인트가 14골 10개면 10-10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스트라이커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이게 내년에도 셰필드에서 충분히 주전으로 안고 가야 할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셰필드가 3-5-2 전형을 사용하는데 이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지난번에 있었을 당시에서도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매우 떨어져서 좀 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격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지난번과는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드리블도 굉장히 잘하고 키패스도 이제 경기당 1.1개로 굉장히 찬스 메이킹에도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제 다만 약간 좀 세밀함은 아직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unsuccessful touch, 그러니까 터치를 잘못해서 상대에게 공을 넘겨준 게 경기당 3.3회나 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볼 관수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퍼스트 터치, 그러니까 드리블은 잘하는데 좀 퍼스트 터치로 공을 지키는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 아직은. 그래도 2000년생 선수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다음 시즌에는 더 압박이 빡세질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발전할 이제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게 여담이지만 재정적 문제가 있었네요. 아, 네. 이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기사를 읽은 바로는 다른 클럽에 대한 지불 불이행
그러니까 다른 클럽에 돈을 줘니까 뭐 이적료를 안 이적이겠죠? 줬다. 이 정도는 네. 안 줬구나. 네,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줘가지고 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좀 이적 시장 금지 조치를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지금은 자금이 좀 조달이 돼서 이 이적 시장 금지 조치는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좀 자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인수가 되냐 마냐, 어디 파냐 저기 파냐 이런 얘기가 되게 나오고 있어서 뭐 맨유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적 시장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다. 잘 그쵸. 보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좀 아주 불안한 면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셰필드 같은 경우는 버니와 좀 다르게 지금 전력만으로 프리미어리그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영입을 않죠. 또 해야 되거든요. 영입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팀이죠. 그 뭐 제가 찾아보니까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해리 메가이어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어,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아마 임대로 데려가지 아, 네. 않을까 싶은데. 든든하다. 뭐 솔직히 저는 메가이어는 진짜 라인 내리는 팀 가면 잘할 거라 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팀의 곤조가 약간 지금과 같은 팀의 네. 그걸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가이어 뭐 아직 이제 얘기가 다 이제 그냥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간다면은 일단 공중볼로 수비 능력은 이제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는 당연히 있는 선수고, 그리고 롱킥 능력이 또 있잖아요. 네. 압박이 없을 때는. 네. 그래서 셰필드에서는 또 롱킥이 또 중요한 전술이기 때문에 또 킥도 또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 부분에서 또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 승격을 했지만 단 이제 이적 금지 조치, 네, 이런 재정적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수 영입에 있어서 뭐 구단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 팀은 바로 루튼 타운입니다. 너무 생소합니다. 사실. 진짜 생소해요. 네, 저도 저 처음 듣는 팀인데. 사실 이 팀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게 이 네이선 존스라고 이 팀의 전 감독이 사우스햄튼으로 이제 왔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네이선 존스라는 이름 때문에 루튼 타운 감독이 사우스햄튼으로 왔다. 뭐 이래서 저런 팀이 있었구나. 그렇죠. 내가 3분가 했더니 2부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선 존스라는 감독으로부터 저는 처음 알게 된 팀인데 이 팀이 굉장히 역사를 많이 이번에 쓴 팀입니다.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로부터 이 프리미어리그로 진출을 한 팀인데요. 이 팀은 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92년도에 네. 출범했죠. 출범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승격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1부 리그로 1부 리그로 좀 넓혀봐도 31년 만에 승격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30년이면 말이 30년. 네. 모를만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했던 때는 이제 뭐 리그 1의 1부 리그에 올라온 적이 없던 거죠. 근데 이제 또 성적부터 알아보면 올 시즌은 리그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오프로 올라오긴 했지만 충분히 리그에서도 네, 한 자리를 경쟁력이 있었다. 차지했다. 네. 경쟁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57골 39실점을 기록하면서 약간 공격력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수 밸런스는 맞추고 있었다고 보이고요.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팀이었죠 이번 시즌에. 그렇죠. 왜냐면 벌리가 35실점이고 네. 셰필드가 39실점인데 루튼타운도 39실점인 네. 거 보면은 충분히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썬덜랜드, 추억의 이름이죠. 네. 그리고 코벤트리를 꺾으면서 프리미어리그를 승격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던 코벤트리와의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를 네. 펼쳤기 때문에 승부차기로 또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좀 낭만을 지키면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팀의 스토리가 굉장히 또 감동적인데 이제 2009년에 이 팀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승점 30점을 삭감당했다고 해요. 4부 리그 있었는데. 와, 근데 되게 놀랍네요. 이게 4부 리그에서도 그런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볼튼의 사례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재정적으로 뭐 선수 구별을 식을 못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승점 삭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누적이게 뭐 예를 들어 채무를 뭐 많이 하면은 이제 승점 삭감이 더 늘어나고 아예 우리 파산하겠는데요. 그럼 아예 그냥 아마추어로 던져버리고 그러거든요. 시원하게 때리네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맨시티인가요? 네. 그때 무슨 FFP 그때 네, 막 맞아요. 7부 리그 간다 네. 이런 얘기도 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것과 연관돼 있고 와. 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이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문제도 이제 겹쳐가지고 승점 30점 징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 유벤투스가 10점 15 받았으니까 15점 됐다 10점으로 네. 정정됐죠. 그랬으니까 30점 굉장히 그래서 루튼 팬들은 이때 30점 징계가 너무 가혹했었다라고 아직까지도 이제 네. 항변을 한다고 합니다. 30점이면 올해 소튼이 이 징계를 받잖아요. 마이너스 5점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리그에서 그냥 무조건 넌 무조건 강등이다. 가라. 무조건 가라. 정말 이러는 이게 거죠.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네. 정도의 중징계다. 어떻게 하면 30점 징계를 네. 받나? 이게 리즈는 1점이 되고요. 네. 소드는 마이너스 5점이 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중징계다. 징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브리그 강동이 되고 이제 그래서 2014년까지 계속해서 도전한 끝에 4부 리그로 마침내 승격을 합니다. 2014년에. 그리고 그때까지 또 4년 동안 4부 리그에서 보내다가 2018년에 리그 2, 그러니까 4부 리그죠. 준우승을 통해서 3부 리그에 승격.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19년에 리그 1 우승으로 챔피언십으로 연속 승격을 이뤄내게 됩니다. 2019년에. 그리고 또 이제 4년간의 시간을 겪은 후 이번에 챔피언십에서 플레이오프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죠. 진짜 5부 리그부터 이 팀이 올라온 거예요. 차근차근. 근 10년 안에. 되게 리그 2에서 리그 1까지 올라올 때 되게 그러니까 챔피언십까지 올라올 때 되게 빠르게 올라갔어요. 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거의 게임할 때나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팀들이 그냥 하부 리그에 있는 팀은 하부 리그에 그냥 박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팀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1부 리그까지. 그래서 1부 리그를 딱 뚫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또 굉장히 역경을 겪고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결승전에서 톰 로키어라는 센터백 선수가 중간에 경기를 하다 쓰러지는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은 이제 있어서 에릭센처럼 엄청 심각한 상황은 또 아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좀 응급 조치를 받고 경기장에 빠져나가서 병원으로 가는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올라왔다. 이게 또 네. 감동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선수는 또 경기 후에 바로 회복이 돼서 이 승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같이 기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행이네. 이 결승전을 좀만 돌아보면 이게 어찌됐든 루튼타운이 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에 갔기 때문에 네. 코벤트리에 비해서 탑독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순위에서 네. 약간이라도 앞섰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의 통계를 보면은 점유율이 45%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슈팅도 13개.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63%에 그칩니다. 그 정도로 좀 더 직선적이고 롱패스 한 번에 넘어가자. 때려놓고 너 뛰어라.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인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도 오히려 아까 말했던 벌리와의 다른 느낌으로 자신들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루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나중에 스타일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약간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점유율에 좀 관심이 없는 또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흐름과는 또 다른 매력을 또 선보일 수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감독이 롭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좀 하브리그에서 주로 생활을 한 분인데 40세의 젊은 감독이고 잉글랜드 U16 대표팀도 이끌었고 이제 2021-22 시즌에 포레스트 그린이라는 팀을 이끌고 리그 2 우승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전에 와포드에 좀 부임을 했는데요. 시즌 초반 부진이 좀 이어지자 바로 잘렸습니다. 네. 10경기 만에 바로 잘렸고 급하게 잘렸네. 네. 근데 그게 잘려서 백수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동네에 있던 네이선 존스가 루튼 타운을 떠나면서 그 자리를 공석이 됐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이 에드워즈 감독이 차지를 하면서 승격까지 이끌어낸 또 동화 같은 스토리의 또 주인공이에요. 이것도 되게 주목할 만한 스토리였네요. 그러니까 되게 뭐 그러니까 언더독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감독도 언더독이고 팀도 언더독이고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죠. 선수도 언더독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언더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년 시즌에 루튼타운에 또 주목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팀의 이제 축구 스타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평균 점유율이 올 시즌 45.1%입니다. 이게 3등 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다른 유럽 상위 리그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없죠. 거의 올 시즌 보면 우니온 베를린 정도를 빼고는 50%가 안 되는 팀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역습을 즐기는 팀이고 패스 성공률도 69%로 70%가 안 됩니다. 자, 뭐 셰필드가 아까 좀 직선적인 축구를 펼친다 그랬는데 이 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가 진짜였네. 여기가 진짜였어. 이제 백스리를 기반으로 이제 롱볼을 뻥 때리면 이제 달려가서 좀 하는 그런 좀 정통적인 잉글랜드 스타일의 축구를 펼치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팀 역시 아까 셰필드와 마찬가지로 좀 세트피스에서 좀 강점이 있는 팀으로 올 시즌에 16득점을 세트피스로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아까 셰필드보다 세트피스 득점 수는 적지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또 그 육박하는 수치가 또 나오거든요. 맞아요.
26%입니다. 되게 높은 수치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거의 5골에 한 골, 5골 중에 한 골 넘게가 세트피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팀에서 맞아요. 기록한 득점 중에.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세트피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에 저희 같은 크루인 현승이가 이 루튼 타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코멘트를 좀 써뒀는데 지용이가 좀 읽어주면서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승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시즌 센세이션에는 시즌 초반부터 되게 센세이션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작년에도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6위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는데 당시에는 허더즈필드한테 패했다고 네. 하네요. 그러니까 루턴의 팀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뎁스가 굉장히 얇고 역습의 강점을 보이는 팀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코벤트리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좀 점유를 그래도 하는 팀이고, 근데 반면에 루튼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역습 팀이기 때문에 이제 현승이 의견으로는 이제 코벤트리가 올라와서 똑같은 축구를 하면 이제 강등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네. 루턴은 이제 아예 그냥 컨셉대로 그냥 음. 수비만 하고 역습만 하면은 오히려 살아남을 수도 있다. 뭐 음. 그런 의견은 또 좋네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보강이 이제 뎁스가 얇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코벤트리보다도 훨씬 역습 위주로 팀을 구사하는 팀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약간 뎁스도 뎁스인데 좀 더 에이스급 선수가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스쿼드를 보면은 아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렇죠. 네, 저도 진짜 이 팀을 뭐 존재조차 네. 모르는데 그쵸. 선수라는 그렇죠. 것도 사실 진짜 왜냐면 챔피언십이면 웬만하면 한 명 정도는 그쵸. 이 선수 아. 들어본 적이 있다. 네. 아까 마지못해 테하벨도 임대로 네. 간 걸 아는데 네. 근데 이 팀을 보면은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칼튼 모리스가 20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역습의 선봉장으로 섰던 그리고 아데바요 선수가 또 이제 공격에서 매력적인 네. 모습을 보였지만 이 선수들이 이름값으로 봤을 때 1부 리그에서도 이 정도의 활약을 네. 보여줄 수 있냐라고 부르신다면 쉽진 않잖아요, 사실. 이름을 이제 안 들어보셨으니까 당연히 이 선수들 모두 다 하부리그에서만 그쵸. 활약한 선수들이고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에이스급 선수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루턴 타운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네.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팀들이 키우고 있는 유망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유망주들이 어쨌든 1군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게 이제 임대라는 네.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루튼 타운이 막 솔직히 재정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네. 일단 홈 구장도 10,000명밖에 수용을 하지 네. 못하고. 맞아, 그거 사진 보니까 네. 그냥 저 동네 집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봤던 구단과는 좀 차원이 네. 다르게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임대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임대를 이제 데려가서 성공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루턴 타운이라는 팀이 현실적으로는 좀 강등이 다시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그래도 임대나 이런 스쿼드 봉합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다. 뭐 이런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이제 그리고 이 팀에는 주목해 봐야 될 게 5부 리그부터 1부 리그까지 팀과 계속 쭉 함께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오. 진짜 동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 이름이 펠리 러독 은판주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역시 못 이름이 들어봤거든요. 은판주인가요? 네, 은판주. 은판주. 음판. 이게 FM 돌려보시는 분들은 가끔 아실 수도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하부리그에서는 굉장히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콩고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콩고 국가대표 경력도 있는데요. 이 선수가 처음 이 루튼에 온 게 2013년에 웨스트햄에서 이제 임대가 되면서 오브리그 루튼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첫 시즌에 임대로 뛰고 그 다음 시즌부터 정식 계약을 통해 합류를 해서 루튼에서 323경기를 뛰면서 1부 리그 승격까지 함께 하게 됐죠. 323경기 그러니까 진짜 10년 동안 같이 뛴 거예요. 와. 이 선수가 지금. 그래서 시즌으로 따지면 11시즌이고요. 네. 네, 그래서 5부리그부터 1부리그까지 모든 승격을 함께한 그러니까 단일 클럽으로 이 모든 승격을 함께한 첫 번째 선수가 됐고요. 프리미어리그 기록상으로. 야. 그러니까 유일한 거잖아요. 팀 네. 내에서도. 오. 팀 내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적으로, 전체로 역사적으로 보고 유일하고. 역사로 봐도 이 5부리그부터 1부리그 다 승격한 선수는 음. 이 선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 5부 리그부터 1부 리그까지 쭉쭉쭉쭉 올라오지 않는 이상 꽤 오랜 시간이 네.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동안- 선수가 그냥 선수가 생명 동안 그게 가능할지도 그쵸. 몰라요. 그 모르는 그 자체가 거예요. 팀 쉽지 자체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 최고의 낭만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 은판주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처음에 합류했을 때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 루튼에 합류했을 때 당시에 루튼 훈련장에 그냥 이 잔디가 있고 그냥 진짜
그냥 공원 같은데 잔디가 있고 임시 오두막이 2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여기가 훈련장이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본인은 웨스트햄 유스팀에 좋은 데서 뛰다 이렇게 임대를 왔는데 갑자기 오두막 2개 던져놓고 자 옷 갈아입어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다고. 여기서 옷 갈아입으면 돼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훈련장 주변에 이제 개 산책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할 때는 이제 개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 좀 피해서 훈련을 해야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공원에서 한 거예요. 그냥 오두막 깔아놓고. 그래서 그 정도로 열악했던 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선수가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굉장히 충성심이 좋다고 합니다. 팀에 대한 승격 과정에서도 이제 팀을 떠나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좀 하브리그 선수들이 승격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 좀 상위리그로 빨리 가려고 이적을 선택하는데 이 선수는 뭐 여기가 좋다 계속 이런 의견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팀에 남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선수 성향 자체가 이제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좀 묵묵히 본인 할 걸 좀 열심히 하는 선수라 그래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네. 그래서 좀 묵묵하게 이렇게 10여 년 동안 활약을 하니까 1부 리그까지 5부 리그에서 온 정말 동화의 주인공이 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박수. 이런 선수가 또 있나 진짜 싶어요. 그러니까 제이미 하디와는 좀 약간 또 다르게 동화의 또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바디처럼 경쟁력을 좀 증명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스 투 박스 스타일로 활동량과 굉장히 전투심 딱 상대 선수에 달려드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경기를 보지 못해서 테크닉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년에 루튼 타운이 대부분의 시간을 또 수비하면서 보낼 거니까 이 선수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중앙 미드필더이기도 하고요. 뭐 FM 스탯상으로는 꽤 나쁘지 않네요. 개인기 네. 13, 드리블 14. 아 진짜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데? 하브리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좋은 선수예요. 하브리그에서 좋은 좀 선수네. 싸게 좀 잘 쓸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는 인터뷰에서 내가 마치 축구를 정복한 기분이다. 진짜 주인공이. 지금 은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농담을 했고 이제 그리고 나는 엄청난 고난과 석취를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이제 나처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말을 남기면서 굉장히 이 마인드가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이런 선수가 같이 또 루튼 타운이라는 낭만의 팀과 함께 낭만적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한다.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즌에 정말 많이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몇 살인가 찾아봤는데 94년생이네요. 손흥민보다 어리네요. 제가 이 웨스트햄에서 처음에 루튼 타운을 합류해서 17살이었다고 해요. 되게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잔류를 할지 말지는 뭐 두 번째 문제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루튼타운에서 끝까지 하면은 역대급 레전드다. 구단 최고의 레전드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선수가 이 정도면 동상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게 이 루튼타운 경기장이 다른 경기장보다 좀 작고 그다음에 뭔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뭐 중계 방송 각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각도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굉장히 좀 다른 중계 각도를 보게 될 텐데 뭔가 우리가 FA컵에서만 보던 그런 각도로 프리미어리그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요. 그나마 이제 이번 시즌에 본머스 구장 가면 좀 각도가 낮아지는 카메라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루턴타운은 조금 더 약간 심해지지 않을까. 10,000명이면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럴 정도 이 정도로 작은 구장이 있나 싶어요. 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약간 이들의 낭만을 좀 표현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대팍이 대구에 있는 스타디움이 딱 10,000명 들어가고 10,000명 정도 딱 들어가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 거기도 굉장히 좀 작은 구장이거든요. 축구장 치고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루튼이라는 팀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축구를 펼칠지. 물론 그냥 동화가 한 번에 그냥 막 박살날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승격만으로도 되게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등이 사실 제일 유력한 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낭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만약에 올라와서 딱 첫 승을 하는 그때 만약에 홈에서 첫 승을 한다면 분위기가 어떨지 진짜 어떨지 그때 궁금해요. 브렌트포드가 아스날을 잡았을 때 막 팬들이 울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낭만이 똘똘 뭉친 그런 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이 구장에 가면 지금 문이 되게 좁아요. 10,00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의 그런 뭐랄까 엄청난 인원들, 장비들
뭐 이런 거 수용할 수 있을까? VAR은 저기 경기장에 제대로 달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공사하고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사는 한다고 합니다.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음.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또 될지, 어떻게 프리미어리그 중계 방송에 표현이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음 시즌에 어떤 루슨타운이 성적을 펼칠지 저희 모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이런 여러 관심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